오케이. 4번. 그림과 중심이 일치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원이 있는데 중심을 지나고 서로 수직인 두 직선에 의해서 작은 원의 외부랑 큰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이 지금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림 설명이고 거기서 이제 1, 2, 3, 4, 5, 6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눴을 때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숫자가 적힌 스티커를 붙일 거래. 그치? 붙일 건데, 근데 이제 이 작은 영역의 이 내부, 이 두 개의 영역에는 소수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소수가 뭐 있을까? 소수는 2하고, 3하고, 5 이렇게 3개밖에 없지. 맞아? 맞지? 그럼 일단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조건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숫자들을 이제 뽑아서 그러니까 뽑고 나서 그리고 나열하는 걸로 그러니까 뽑는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 그러니까 뽑으면서 동시에 나열하지 않고 뽑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일단 2, 3, 5 중에서 소수 2개를 선택해서 저기다 이제 배열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선택하는 거는 3C 2가지지. 맞아? 그지? 그럼 만약에 2하고 3을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2하고 3을 여기다 나열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원순열로 생각하면 그냥 원탁에다 2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몇 가지? 원탁에다 2개 나열하는 거야. 그냥 한 가지. 그지? 그러니까 2, 3. 2, 3을 쓰나 3, 2를 쓰나 어차피 돌렸을 때 똑같으니까 그냥 2, 3 이렇게 써볼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숫자 뭐 2, 3을 썼다고 치면 이제 5가 남았고 그리고 1, 4, 6 1, 4하고 6하고 5 1, 4, 6, 5 이렇게 4개의 숫자 나왔지. 그럼 그 4개의 숫자를 여기다 나열을 할 건데 근데 이 안쪽에 이미 2하고 3이라는 게 적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에서 1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랑 여기다 붙이는 거랑 여기다 붙이는 거 여기에 붙이는 건 다 다르지. 다 다르지. 그치? 싹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네 자리는 지금 원순열의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지. 원순열이 이미 깨진 거잖아. 이 안쪽에 이미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해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남은 4개는 그냥 요거 나열하는 경우,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랑 똑같잖아. 그러면 곱하기 뭐 4팩 하면 되지. 4팩 4개 나열하는 거니까 됐어? 그럼 계산하면은 3 곱하기 24니까 얼마냐? 3, 4, 12에다가 3, 6이니까 7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5번? 5번. 자, 5번. 그림과 같이 8개의 합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대. 이렇게 생겼대. 자, 이 총 8개의 영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해서, 총 8개의 그 색깔이 있대. 8개. 8가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하려고 하는데, 조건은 이제 빨간색을 칠한 도형이랑 파란색을 칠한 도형이 변을 공유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K 곱하기 6팩이라고 하는데 이때 K 값 구하래.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순열 적용이 되고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게 더 힘들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을 때 파란색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맞아? 되게 많지? 그리고 또 만약에 빨간색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파란색은 요거 빼고 다 되지. 요거 다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웃하는 경우를 이제 계산해서 빼는 걸로 가볼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이웃하는 경우를 세서 빼는 경우. 그 방법으로 풀 텐데.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지금 이제 그냥 크게 이 영역을 크게 2가지로 봤을 때 안쪽 내부의 영역과 바깥쪽 외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지. 그치? 안쪽 4개랑 바깥쪽 4개. 이렇게 4개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이웃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안쪽에서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지, 둘 다. 맞아? 이런 경우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서로 이웃할 수는 없지. 그지? 둘 다 바깥쪽에 있으면서 이웃하는 경우는 안 되잖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 놈은 안쪽에 있고 한 놈은 바깥쪽에 있어서 이웃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쪽에서 이웃하는 경우. 안쪽. 자, 그럼 안쪽에서 이웃해야 되니까 일단 안쪽에 있는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지? 그럼 안쪽에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두 개를 다 이웃하게 칠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두 개의 영역은 이제 채울 수 있고, 남은 두 개의 영역을 채워야 되니까 남은 6가지 색깔 중에서 두 개를 일단 뽑아야지.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노란색이랑 뭐 초록색이라 해볼게. 그럼 네 개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제 요 네 놈을 요 안쪽에다가 나열을 할 건데, 물론 원순열 적용시켜서 나열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두 놈이 이웃해야 되잖아. 맞아? 그럼 결국 이제 원탁에다가 빨파가 이웃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란색, 초록색은 뭐 조건이 없지.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그럼 이거 나열하는 건 하나, 둘, 세 개니까 2팩에다가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서 2팩. 됐어?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이웃하게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지. 왜냐면 안쪽에 이미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칠하는 건 원순열의 적용을 받지 않잖아. 그지? 안쪽에 이미 칠했기 때문에. 안쪽에 만약에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칠했다고 쳐봐. 뭐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그럼 이제 또 다른 색깔이 그냥 뭐 보라색이 있다고 치면, 보라색을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랑 여기 칠하는 게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순열이 이제 깨진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바깥쪽. 그러니까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는 경우. 근데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으면서 이웃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지? 그리고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일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럼 안쪽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일단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잖아. 맞아? 안쪽에 빨간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쪽에 파란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빨간색이 들어왔다 치면 빨간색이 이쪽에 들어왔어. 일단 빨간색을 이 안쪽 4개의 4개 중에 하나에 이제 색칠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한 가지지. 처음에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그럼 빨간색을 내가 여기에 칠했다고 치면 파란색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와야지. 그지? 그럼 이제 남은 색깔 2개 뺐으니까 6개 남았지. 6개 중에서 이제 안쪽에 남은 3개에 칠할 3가지 색깔을 골라야 되니까 6C3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 그 3가지 색깔을 여기다 칠하는 거는 그냥 3팩이지. 맞지? 이미 여기 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순열이 깨져 있잖아, 안쪽도. 그러니까 그냥 3팩이라 쓰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 남은 색깔 3개 그냥 바깥쪽에 똑같이 이제 나열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순열은 깨져 있으니까 그냥 이제 3팩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됐지? 자, 이게 이제 반대 사건, 이웃하는 경우를 센 거니까 이걸 이제 전체에서 빼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전체 가지수는 뭐냐? 전체 가지수는 그냥 8개 중 4개를 선택해서 안쪽에 칠하고 남은 4개로 바깥쪽 칠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8C4에 일단 4개를 뽑고 안쪽에다가 원순열로 칠하는 거니까 3팩, 그 다음 남은 4개는 그냥 바깥쪽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로 4팩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게 전체 가지수. 됐어? 여기서 이제 요것들을 빼면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이 문제에서는 K 곱하기 6팩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럼 이제 이때 K 구하는 거니까 6팩으로 좀 다 만들어 볼게. 6팩을 좀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일단 얘는 8C4가 이제 87, 65, 432이지. 곱하기 3팩, 곱하기 4팩,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4팩 이렇게 까까 되지. 그치? 그리고 6팩을 만들어야 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여기 안에 4가 있지? 그지? 4 곱하기 3팩 하면은 이제 6팩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앞에 이제 7 남고 여기서 4만 뽑았으니까 2가 남지. 그럼 7 곱하기 2니까 곱하기 12라는 게 하나 있네. 14지 병신. 이렇게. 맞아? 7 곱하기 2가 14죠. 맞잖아 14. 그치? 그러니까 전체 가짓수가 이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제 K 6팩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일단 6C를 계산하면 얘는 15니까 15라는 거는 이제 3 곱하기 5잖아. 맞지? 그럼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6이고 그 다음 6, 5, 4, 3이 1이지. 그러면 이걸 합쳐서 6팩이라고 하니까 앞에 거 2까지 해서 2 곱하기 6팩이라 표현이 가능하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6시 3이면 20이니까 20은 5 곱하기 4잖아. 그럼 여기 얘 이 3팩이 또 6이니까 계산하면 그치?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니까 요게 6팩. 그 다음에 앞에 2 있으니까 2 곱하기 6팩이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14 곱하기 6팩에서 전체에서 2 곱하기 6팩 빼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6팩 요거 빼주면 그럼 이제 14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0 곱하기 6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얘가 이제 K가 되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은 같은 종류의 사탕 12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대. 그때 나누어 준대. 오케이. 6번 보면 같은 종류의 사탕 12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때 3명의 학생 모두 1개 이상 4개 이하의 사탕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나누어 주지 않는 사탕이 있을 수 있대. 그러니까 12개를 다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좀 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일단 3명의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A, B, C라고 일단 하면 A, B, C라고 했을 때 1개 이상씩은 받아야지. 1개 이상씩 받고 4개 이하의 사탕을 받는다. 4개 이하? 그러면 A, B, C의 이건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 B, C의 합은 최소 몇 이상이야? 그러면 최소 1개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3 이상 아니야? 3 이상? 맞지? 그 최대는 4개 이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4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는 12?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이걸 나눠서 하나씩 생각해 볼게. 일단 첫 번째는 A, B, C의 합이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맞지? 그냥 하나씩만 주면 되니까 어차피 사탕 종류도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 C 합이 4라고 해볼까? 근데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되나? 다음에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4라고 하면 그럼 얘는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3H 1가지라고 하면 되지. 양의 정수에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A, B, C 합이 이제 5인 경우 얘는 3H 2가지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A, B, C 합이 12인 게 나오겠지. 그럼 이건 3H 12에서 3 빼면 9가 되나? 맞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1도 3H0이라고 쓰자. 규칙을 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이제 다 더하면 되니까 3H0은 이제 2C0이지. 조합으로 바꾸면. 그 다음은 3H1은 3C1일 거고 그 다음 3H2는 4C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3H9는 뭐야? 11인가? 11C9가 되나? 맞지? 그럼 요거 이제 하키스틱 정리 생각하면 되지. 뭐야 이거? 계산해. 2C요. 12C
12C 9네. 12C 9. 오케이. 12C 9. 그럼 12C 3이랑 같다는 얘기네. 그럼 얘는 12, 11, 10을 3, 1로 나누는 거니까. 계산하면 아니야? 이상한데? 그러네. 얘기해줘야지. 그러게, 멍청했네? 아이씨.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이게 평소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안 되지, 그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서 일단 얘까진 괜찮지. 얘까지 그냥 써도 돼. 왜냐면 어차피 합이 4인 거에서 합이 4에서 최소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없네. 얘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상관이 없네. 얘도 상관없네. 얘도 그냥 써도 되네. 왜냐면 최소 1이기 때문에 제일 그러니까 최소로 받는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한 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경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경우를 생각해도 얘는 최대 3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맞지? 얘도 괜찮지? 그 다음 네 번째도 괜찮지? A, B, C 합이 6인 경우. 이것도 괜찮잖아. 최소 얘네 1개씩 받고 얘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쳐도 4개까지는 받는 거니까. 4개까지는 받아도 되니까. 맞지? 그럼 얘는 3H 6 빼기 3이니까 3가지? 요까지는 괜찮지? 그 다음부터가 문제지. 그래. A, B, C 합이 이제 A, B, C 합이 7인 경우.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그치? 그럼 일단 그냥 할게. 그럼 얘는 3H4라고 일단 쓸 수 있고 계산 똑같이 해주면 그 중에서 안 되는 걸 그냥 빼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일단 얘가 만약에 5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5개. 얘가 5개일 때, 5개 받을 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5개 받고 한 개 받는 거. 이런 경우가 몇 개가 있지? 3가지가 있지. 그치? 3가지. 그러니까 3가지를 일단 빼줘야지. 얘는. 맞지?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없지. 얘가 6개 받을 수는 없잖아. 맞지? 얘네가 최소 1개씩, 1개 이상씩은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A, B, C 합이 8인 경우는 얘는 3H 5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5인 경우 5인 경우는 5, 2, 1 요게 6가지지. 3패까지. 그치? 5, 2, 1로 받는 경우가 이거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6, 1, 1 받는 경우도 있지. 맞아? 이런 경우도 또 빼야겠네. 3가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걸 다 해야 돼? 일단 해볼게. 자, A, B, C 합이 9인 경우 얘는 3H 6 마찬가지로 빼보자. 5개 받는 경우 5, 3, 1 그치? 6가지. 그 다음에 5, 2, 2 얘는 3가지. 그 다음에 6, 2, 1 이거 6가지. 6, 1 맞냐? 그치? 그 다음에 6, 2, 1 6가지. 그 다음에 7, 1, 1 3가지. 맞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8번째는 A, B, C 합이 10인 경우는 3H 7일 거고, 여기서도 이쪽 또 빼보면, 나 무시무시하다, 이거. 5, 4, 1. 그 다음에 5, 3, 2. 그 다음 5는 이제 더 이상 끝났고, 그 다음에 6, 3, 1. 그 다음에 6, 2, 2. 그 다음에 7, 2, 1. 그 다음에 8, 1, 1. 이렇게 있겠네. 자, 그럼 요거는 6가지. 하나, 둘, 셋, 4개. 6, 4, 24가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셋고. 그 다음 요거 3가지씩 있으니까 6가지 빼야겠네. 맞아? 그 다음에 9번째는 A, B, C 합이 11인 경우 3H 8 점점 무서워지고 있네. 일단 해보자. 일단 답은 내볼게 한번. 그럼 얘는 6하고 이건 엄청 많은데? 6이 아니라 5부터 안 되잖아. 5하고 5, 1 이거 안 되네. 그치? 그 다음에 5, 4, 2 5, 3, 3 이렇게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 4, 1. 6, 3, 2. 6, 3, 2. 그치? 그 다음에 7, 3, 1. 그치? 그 다음 7, 2, 2 안 되고. 그 다음 8, 2, 1. 그치? 그 다음에 9, 1, 1. 이렇게 안 되네. 그렇지. 너무 많은데? 일단 해보자. 그럼 이게 6가지. 6가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30까지네. 빼기 3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 3, 12. 12개 빼야지. 그 다음 12.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A, B, C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얘는 이제 4까지 괜찮으니까 5하고 7 돼야지. 그럼 5, 6, 1 있네. 5, 6, 1. 그 다음에 5, 5, 2 있고, 그 다음 5, 4, 3 있고, 5, 4, 3 있고, 5, 4, 3 있고, 그 다음 6, 5, 1 있네. 그 다음 6, 4, 2 있고, 6, 3, 3 있고, 그 다음에 7, 4, 1 있을 거고, 그 다음 7, 3, 2 있을 거고, 그 다음 8, 3, 1 있을 거고, 8, 2, 2 있을 거고, 그 다음 9, 2, 1 있겠지. 그 다음에 10, 1, 1 있겠네. 10, 1, 1.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 빼보면 일단 얘는 6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8가지 빼면 되고. 그 다음에 3가지는 하나, 둘, 셋, 넷. 12개 빼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계산했던 게 12C 3이었으니까 얼마였지? 12C 3? 12, 220이었나? 220이었네. 그럼 220에서 요것들 빼면 되지.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 마이너스 54에다가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에 마이너스 102, 그 다음에 48 더하면 마이너스 100, 50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62겠네. 162 빼는 거예요. 그러면 8에다가 58? 68인가? 이렇게 하면 안 나오지, 이제. 솔직히. 이렇게 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안 풀었어. 지금 나도 이거 처음 풀어보는 거야, 이게. 어이씨. 왜 이렇게 나왔지? 아무튼 이렇게 풀면 좀 난감하지. 계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를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답도 없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안 풀었는데. 세 명의 학생 모두 한 개 이상, 4개 이상 당한다. 일단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세는 게 오히려 낫겠다. 전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빼는 것보다 요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 충분히. 맞지? 요까지는 어렵지 않게 셀 수 있지. 요까지는. 근데 요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맞아? 요 다음부터? 요 다음부터는 그냥 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세는 게 낫겠다.
자, 일단 지금은 합이 6개인 경우잖아. 맞아? 그러면 7개인 경우를 세볼게, 그냥. 빼지 말고, 그냥 세볼게. 최대 4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 4, 4. 그네, 이것도 만만치 않네. 이렇게 안 풀었는데, 난 분명히.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모두 1개 이상 4개 이하의 사탕을 갖는다. 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구나.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이씨, 그냥 세야 돼? 어이씨. 싫은데? 진짜 싫은데? 어이. 요렇게 나. 그 다음 8인 경우는 4, 3, 1. 그 다음 4, 2, 2. 3, 3, 2. 3, 3, 2. 그치, 3, 3, 2. 이렇게. 그 다음에 9인 경우는 4, 4, 1. 그 다음에 4, 3, 2. 그 다음에 3, 3, 3. 그 다음 10인 경우는 4, 4, 4, 4, 2, 4, 3, 3. 그 다음에 3, 3, 3, 4, 3. 똑같잖아. 11인 경우는 4, 4, 4, 4, 3. 4, 4, 3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 12인 경우는 4, 4, 4. 이게 아까보다 낫긴 하다. 이렇게 세는 게. 아까보단 낫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세는 걸로 해볼게.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해보면 얘는 2C0에 그 다음 3C1, 그 다음에 4C2, 그 다음에 5C3. 요 계산은 얼마냐? 6C3이니까 20까지인가? 20까지 나올 거고, 맞지? 그리고 이제 합이 7 되는 경우에서 4를 넘지 않는 경우, 4 이하만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일단 숫자로만, 수의 종류만 따졌을 땐 이렇게 3개의 순서쌍이 나오지. 그지? 순서는 이제 여기서 각각 고려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열해서. 그럼 요거 나열하는 경우가 6가지. 그 다음 얘는 3가지고, 얘도 3가지. 합치면 일단 12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맞지? 그 다음에 얘는 6가지, 3가지, 3가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2가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3가지에 6가지, 1가지 나오니까, 얘는 합치면 10가지 나오겠네. 그 다음 이거 3가지에 3가지니까 합치면 6가지. 그 다음 이거 3가지. 그 다음 얘는 1가지지. 그러면 24가지에 34? 그 다음에 6 더하면 6, 40에다가 3 더하면 43에 44. 44 더하면 64가 나오네. 이렇게. 64 맞냐, 근데? 맞아? 아니야?
맞네. 64가 맞네. 근데 이걸 내가 다 샜나? 그러네. 잘 봐. 와, 진짜 멍청했다. 내가 이거 풀어놓고, 와, 이거 진짜 완전 기발한 생각이다, 이 생각했는데, 그걸 까먹었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이제 그, 살짝 주입식 교육의 살짝 폐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이제 서로 같은 이제 사탕이 서로 다른 애들한테 이제 나뉘어지는 거를 보통 풀 때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으로 많이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중복조합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는 그 개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A가 가질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순서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 이상 4 이하지. 그러니까 1부터 4까지잖아. 1, 2, 3, 4. 맞아? 그리고 B도 마찬가지 1, 2, 3, 4고, C도 1, 2, 3, 4지. 그지? 맞지? 그리고 다 나눠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그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게 4가지, 얘도 4가지, 4가지니까. 그냥 4의 세제곱까지 나오지. 이렇게. 그지? 어차피 다 나눠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그지? 개수가 꼭 뭘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 합친 게. 이게 되냐고 말이지? 어씨, 이렇게 풀어놓고 헐ጭ거리네. 기발하지 않냐?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이씨, 멍청하네, 진짜. 그 다음에 8번.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고 나왔네. x가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 x도 1, 2, 3, 4, 5. 자, 1, 2, 4 이상이래.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a 곱하기 fa가 홀수. a 곱하기 fa가 홀수인 a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니까, 맞지? a도 홀수고 a가 대응된 y 값도 마찬가지 홀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 가조건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1이 4 이상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게 4 아니면 5잖아. 맞지? 일단 첫 번째는 f1이 4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1이, 그러니까 이 f1은 4라는 게 이걸 만족하진 않지. 그지? 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일단 1이 4로 갔으니까 1은 끝났고 나머지 2, 3, 4, 5만 나 조건을 만족시키게 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홀수가 3하고 5가 남잖아. 1은 이미 갔으니까 끝났고, 맞지? 그럼 얘네가 일단 홀수로는 적어도 하나가 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이 1로 가고 5가 3으로 가는 거, 이런 거 괜찮잖아. 맞지? 아니면 3이 1로 가고 5가 4 이런 거 가도 상관은 없지. 그치? 있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그럼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3하고 5가 적어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제 그 홀수를 둘 중에 하나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 이놈과 이놈 중에 적어도 하나가 홀수로 이제 화살표를 쏴야 된다는 얘기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걸 찾는 것보다는 얘네가 아예 짝수로 대응하는 거를 빼는 게 더 쉽겠지? 맞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2, 3, 4, 5가 일단 갈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5가지씩 있으니까 5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맞지? 여기에서 3하고 5가 짝수로만 가는 경우를 생각해볼게. 그럼 3이 짝수 가는 경우는 2, 4, 2가지, 5도 2, 4, 2가지니까 2의 제곱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나머지 2하고 4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5의 제곱까지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625에서 4, 25, 100이네. 100 빼는 거니까 525 나오겠네. 요게 첫 번째. 그치?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F1이 5로 간다고 해보자. 자,
자, 이번에는 얘가 5로 간다는 건 대충 이쪽으로 간다는 얘긴데, 그럼 이거는 이거 만족하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지. 나 조건 만족하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그냥 5의 몇 제곱이야? 5의 4제곱이겠지. 그래서 625겠지.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은 1150이라고 나오겠네. 됐어?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어느 학교의 축제에서 장기자랑 프로그램의 시상을 위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상품을 각각 3개씩 총 9개 준비했대. 그러니까 상품을 그냥 종류별로 A, B, C라고 하면 요게 각각 3개씩 있다는 얘기잖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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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맞지? 9개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장기자랑 무대에 6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대. 이때 6명의 참가자 모두에게 상품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는데, 같은 종류의 상품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네.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다 해보자. 1, 2, 3, 4, 5 참가자 6명.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거. 6명에게. 그러면 이거는 상품의 종류로 기준을 좀 잡아서 생각해보자. 상품의 종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네들이 받는 상품의 종류가 한 종류만 받을 수는 없지, 절대로. 그치? 종류당 3개씩 밖에 없으니까. 그치? 한 종류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최소 2종류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상품을 2종류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볼게. 2종류를 받는 경우는 뭐 그냥 이 3개 종류 중에서 2종류를 뽑기만 하면 되지. 뽑고 나열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어차피 딱 3개, 6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3개 중에 2개를 고르니까 일단 32에다가, 그럼 만약에 내가 A랑 B 상품을 골랐다고 쳐봐. 어떻게? 그럼 A, B, B를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6팩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종류라고 해볼까? 자, 그럼 세 종류를 받는 거에서 여기서 또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개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종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6개를 채우려면 3개, 2개, 1개이거나 2개, 2개, 2개이거나, 그러니까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눠주거나. 이해하냐, 뭔 말이지? 세 종류를 다 채우려면, 종류별로 있으려면,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게 그렇게밖에 없잖아. 3개, 2개, 1개, 아니면 뭐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그럼 일단 3개, 2개, 1개 먼저 생각해보자. 그럼 3개, 2개, 1개라는 거는 어떤 종류는 3개를 다 사용하고, 어떤 종류는 딱 2개만 사용하고, 어떤 종류는 하나만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개수를 고르는 가짓수를 생각해보면 일단 3팩이지,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3개, 2개, 하나일 수 있고, 3개, 하나, 2개일 수 있고, 아니면 뭐 3개, 2개, 하나일 수 있고, 3개, 하나, 2개일 수 있고, 그러니까 2개, 하나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3, 2, 1을 여기다 위에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3팩까지, 그지? 3팩까지를 쓰고,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A 3개, 그러니까 이 3팩까지 안에는 A 3개, B 2개, C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여기다 또 나열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는 굳이 뽑을 필요가 없지. 다 똑같이 2개씩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뽑을 필요 없이 그냥 2개씩, 2개 뽑는 게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열만 해주면 되니까 6팩을 2팩 3개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지. 2팩, 2팩, 2팩. 이렇게. 됐어? 그럼 그래서 계산 대충 해보면은 120, 20에다 60인가? 네, 60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팩 가지고 720이잖아. 360이지. 360. 그 다음에 8, 90이네. 그러면 150 더하면은 뭐 510인가 이렇게 나오네. 510이네. 그 다음에
14번. 자, 어느 도시에 하루 동안의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점심 식사랑 저녁 식사가 있고,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이 있대, 점저. 그 다음에 박물관 견학이 있고 유람선 탑승이 있대. 이걸 포함해서 총 8가지 활동이 있대. 이렇게 있대, 이렇게.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유람선 탑승은 저녁 식사 후에 활동에 포함을 시키면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는 나머지 4가지 활동 중에 적어도 1가지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여행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유람선은 저녁 먹고 나서 할 거고, 점심 식사 전에는 뭘 하는 게 있나? 박물관 견학을 하나? 아, 맞네, 그치? 그러니까 박물관,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네. 박물관, 그 다음 점심 식사,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유람선. 그리고 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뭔가 이 활동이 이제 들어와야지. 최소 하나의 활동을 넣어야 돼, 그치? 점심 막 먹고 바로 저녁 처먹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활동을 좀 하고 먹자, 뭐 이런 거잖아. 뭐 이런 거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네놈의 활동은 순서는 딱 이 상태로 가야지. 그치? 박물관 갔다가 그 사이에 뭔가 또 하긴 하더라도, 박물관 갔다가 점심 먹는 순서는 지켜야지.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하나 활동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유람선 타고. 맞지? 자, 이런 건데, 그러면은, 요 뒤에 남은 4가지 활동이 뭔진 모르지만, 그냥 이제 다 다른 활동일 테니까, 1, 2, 3, 4라고 해보자. 그럼 적어도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게 더 쉬울 것 같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1, 2, 3, 4의 저 활동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딱 이웃시켜서 나열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좀 괜찮겠지. 그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전체가 아니지. 이걸 그냥 8팩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맞아? 기본적으로 요걸 지켜주는 선에서, 이 순서를 지켜주는 선에서 나열하는 걸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얘네 둘이 그냥 완전 이웃해 있는 거, 그거를 빼주면 되잖아. 맞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박점저유를 일단 다 똑같은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뒤에 1, 2, 3, 4 4가지 활동이 있으니까, 그치?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는 8팩을 4팩으로 나눠주는 경우지. 맞지? 일단 박점저유만 일단 확실하게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치? 요걸 전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점저가 한 뭉탱이가 되는 거지. 한 뭉탱이. 그러니까 한 뭉탱이가 된다는 건 이것도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맞아? 그러면 첫 번째 네모에,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첫 번째 네모에는 박이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네모에는 그냥 점저가 무조건 들어가면 되고, 세 번째 네모에는 유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빼면 되지. 그럼 얘는 7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 좀 무시무시하네, 이거. 8765. 그 다음에 765 4. 765 똑같네. 그치? 그럼 8에서 4 빼는 거니까 7654네. 그치? 7654. 7654. 54 20. 67 42. 840까지 나오고.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아이고. 자,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대.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P 지점을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이런 거는 일단 전체에서 빼야지. 그치?
일단 P 지점을 그냥 가는 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에서 P를 거쳐가는 걸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먼저 세보면, 그냥, 이건 점 찍기도 되게 좀 애매하네. 그게 낫겠지? 그지? 이런 모양의 좀. 점을 찍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너무 꼬여있지. 그지? 그냥 세? 111, 2, 3, 3, 4, 6, 10. 그 다음에 6, 6, 6. 그 다음에 10, 10. 그 다음에, 여기는 16. 그 다음에 22, 28. 그 다음에 30, 아이고, 12지? 26. 요거 일단 표시해놔야지. 여기까지 오는데 26. 그 다음에 얘는 36. 그 다음에 여기가 48. 그 다음 여기는 76. 그 다음에 84. 하하하, 160인가? 그 다음에 여기는 160. 그치? 160이니까 320이지. 맞지? 320까지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26까지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럼 얘는 요거는 그냥 세도 되겠네. 이렇게. 그냥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그럼 세 가지.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두 가지. 그러니까 6가지예요. 6가지. 그럼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2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6가지니까 26 곱하기 6을 빼면 되지. 맞아? 그럼 320에서 66, 36, 6, 22, 156 빼는 거니까 얼마야 빼면? 4에다가 16인가? 그치? 164에다가 있네. 맞지? 164.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19번. 오케이. 여기 있네. 자, 무게가 모두 같은 설탕 6봉지랑 소금 6봉지를 3개의 비어있는 장바구니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 일단 장바구니 ABC는 다 다르지. 다 다른 장바구니고 3개의 바구니 무게가 모두 같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BC의 기본 무게, 바구니의 무게는 똑같고 설탕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소금끼리도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네. 그 별 말이 없다는 거는 설탕 무게랑 소금 무게가 일단 각각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별 말이 있네. 그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을 하고 있었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지?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거래. 그럼 총 12봉지를 담는 거잖아. 그러면은 남김없이 일단 그러면 기준을 하나 잡아서 생각하자. 설탕을 기준 잡을게. 설탕을 기준 잡아서 생각을 좀 해보자. 설탕을 6개를 일단 3개로 나누는 경우. 첫 번째는 설탕 6개를 이제 3개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맞지? 3개로. 그러니까 3개에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일단 4개 하나, 아니면 3개 2개 하나, 아니면 2개 2개. 이런 식으로 나눠 담을 수 있지. 맞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눠 담았을 때, 이때 이제 옆에다가 소금을 한번 써볼게. 무게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소금도 이제 6개가 있으니까, 6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추가로 더했을 때, 똑같은 숫자가 되게,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0, 3, 3. 이렇게 하면 되지. 순서대로. 0, 3, 3 하면 4, 4, 4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런 경우가. 그 다음 얘는
1, 2, 3 되지 않나? 맞지? 그러니까 총 12봉지를 3개로 나누는 거니까 4봉지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봉지씩 다 똑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2, 2, 2로 가능하네. 그지?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설탕을 이번에는 2개로 나눠볼게. 2개. 2개의 바구니에 나눈다고 생각해보자. 일단 순서 고려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2개로 나누는 거니까, 5, 1, 0. 이런 거 가능한가? 일단 해볼게. 일단 써볼게. 써보고 시작하자. 그리고 4, 2, 0. 그 다음 3, 3, 0.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소금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5, 1, 0은 안 되지, 당연히. 그치? 4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맞지? 일단 얘는 안 돼. 소금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0, 2, 4. 이렇게 하면 괜찮네. 그치? 그 다음 얘는 0, 0, 1, 1, 4. 이렇게 하면 괜찮네. 맞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탕을 이제 한 상자에 담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지? 4개가 넘어가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건 일단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그럼 이제 바구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 나열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어차피 설탕이 결정이 되면 소금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것만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 3가지. 얘는 6가지. 얘 1가지. 그 다음에 얘 6가지. 그 다음 얘는 3가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19가지가 나오겠네. 되지? 그 다음 20번. 자, 같은 종류의 연필 5자루랑 서로 다른 3개 볼펜 2자루를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2개, 3개 필통. 이번엔 필통 3개가 똑같은 종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필 5개 있어. 그 다음에 볼펜이 2개. 근데 얘는 같은 거고 얘는 다른 거지. 맞지? 자, 이때 남김없이 빈 필통이 없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볼펜 서로 다른 2개의 볼펜, 이걸로 기준을 좀 잡아볼게. 물론 연필로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는 기준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연필이 다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연필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필을 여기다 하나씩 넣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세 상자는 다 같은 상자. 그냥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2개를 넣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이 2개는 똑같고 얘만 다르지. 맞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지. 애매하진 않나? 상관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근데 난 볼펜으로 할게. 볼펜이 더 좋을 것 같아. 생각하기 더 쉬울 것 같아. 왜냐면 볼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볼펜이기 때문에 이걸 A, B라고 하면 A, B 이렇게 넣게 되잖아? 그러면 이 세 상자가 다 같은 상자가 돼? 다 다른 상자가 돼? 싹 다 다른 상자가 되지? 그지? 그래서 생각하기 조금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걸로 할게. 볼펜을. 그럼 지금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볼펜 2개를 2상자에 넣는 경우. 요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펜 2개를 한 상자에 몰아넣는 경우. 요런 것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2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일단 2상자에 나눠 넣는 경우는 일단 그냥 1가지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필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됐든 간에 다 똑같은 경우잖아. 그지? 1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이렇게 넣고 나서는 이제 이 세 상자는 다른 상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필 5개를 여기다가 넣을 건데, 여기다 이제 하나씩 넣을 건데, 근데 빈 필통이 없어야 되니까 연필 하나를 여기다 넣을게, 미리. 그럼 일단 빈 필통이 없지. 그리고 여전히 다 다른 필통이 되는 거니까 이 서로 다른 3개의 필통 A, B, C라고 해볼게. 여기에 담기는 그 연필의 개수가 각각 A, B, C라고 하면 이걸 다 더했을 때 4가 되면 되지. 하나는 미리 넣어놨으니까. 맞지? 그럼 요거 이제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쓰면 되겠지?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3H 4가지라고 쓰면 계산하면 6시 4니까 15가지 나오겠네. 맞지? 6시 2라고 하면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는 한 상자에 몰아 담는 경우. 한 상자에 몰아 담는 경우는 대충 이런 경우.
이런 경우지. 그럼 이때는 당연히 연필을 여기랑 여기다가 두 개 다 넣어야지. 그치? 여기다 두 개 다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빈 필통이 없다는 조건은 만족을 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3H 뭐를 쓸 수 없는 게 이 두 놈은 같은 상자가 돼버리니까 A, B, 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상자였으면 A, B, C로 표현한 다음에 1,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1,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랑 2, 1,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한 가지, 각각 한 가지씩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 이거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이걸 이 상태로 해버리면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경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H를,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필 두 개를 넣었으니까 이제 연필 남은 게 세 개잖아. 그치? 그럼 그 세 개를 그냥 여기다가 나누어 담는 경우 그거를 그냥 생각할게. 어차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세볼게. 그러면 순서상으로 따지면 일단 300 괜찮지? 맞지? 030은 똑같은 거지. 그치? 여기에 세 개 추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랑 안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왜냐면 이 두 놈이 똑같은 필통이니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랑 030이랑은 똑같은 경우죠. 이해돼? 응, 그지? 그래서 030은 이제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003은 이건 다른 게 맞지. 여기에 3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맞지?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 하나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2, 1, 0. 마찬가지 1, 2, 0은 같은 거고. 맞지? 그러면 2, 0, 1은 이건 다르고, 다른 거지. 그 다음에 1, 0, 2. 이것도 다른 거긴 하지. 맞지? 맞냐? 그 다음에 1, 1, 1. 이것도 괜찮지? 이렇게. 오케이. 이거밖에 없겠네. 몇 가지야, 이거? 6가지야, 6가지. 됐니? 그래서 6가지랑 15가지니까 21가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25번 자, 다항식을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x, y를 인수로 갖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8제곱. 그러니까 이걸 쭉 전개했을 때 x의 그 지수를 a라고 하고 y 지수를 b라고 하고 z를 c, 그 다음에 w를 d라고 하면 지수를 각각 d라고 이렇게 했을 때 a, b, c, d의 합이 일단 8이 나오는 건 확실하지. 8이 나와야지. 맞지? 그지? 왜냐면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건 지금 8제곱이니까 이 괄호가 8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그 괄호, 8개의 괄호에서 막 이제 이 4개의 문자를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뽑아갖고 다 곱하는 게 전개잖아. 골고루 하는 게. 맞아? 이해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8개의 괄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3개 나오고, y가 2개 나오고, z가 1개 나오고, 그 다음 w가 2개 나왔다. 그러면 딱 이제 8제곱 8개에서 하나씩 뽑은 게 맞잖아. 괄호가 8개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각각 괄호에서 뽑은 그 문자의 개수가 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의 합이 이제 8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x, y를 인수로 갖지 않아야 된다며. x, y를. 그럼 x, y를 인수로 갖지 않는다는 거는 첫 번째는 x만 있는 건 괜찮지. x만. 그 다음 두 번째는 y만 있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예 없는 경우. 그치? x, y가 다 없는 경우. 이런 거 찾아주면 되지. 그치? 이런 거. 아니면은 x, y를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는 걸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해볼까? 야,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x, y를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 그래서 뭐 x, y 제곱 같은 것도 x, y 인수로 갖고 있긴 하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걸 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럼 일단 계산하면 전체 가지수는 4h 8가지지. 맞지? 의미 아닌 정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 계산해보면 얘는 12에다가 11C 3이네. 그러면 11, 19니까
나눠주면 3, 3에다가 5이니까 115, 165 나오나? 맞아? 그치, 165지. 자, 여기서 이제 XY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XY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는 A가 1 이상이고 B가 1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C는 그냥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D 마찬가지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4H6이라고 하면 되지. 그지? 그럼 계산하면 9에다가 9C 3이니까 987에 321 계산해주면 3, 4, 12에다가 7 곱하면 7, 24, 84? 84 빼는 거네. 그럼 계산하면 81인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더 낫겠다. 각자 찾는 것보다. 그지? 그 다음에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가보면 각 자리의 수의 합은 11이래. 그러면은 4자리니까 각 자리의 수를 A, B, C, D라고 하면 이게 11이 된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를 찾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걸 찾는 게 훨씬 쉽지? 왜냐면 1의 자리가 5의 배수, 그러니까 0이나 5면 되니까. 맞지? 그거 찾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거를 전체에서 빼는 걸로 생각할게. 그럼 일단 전체 가지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순서대로 내가 이제 각 자리 숫자를 A, B, C, D라고 해놓으면 A 같은 경우는 1000의 자리가 되지. 그치? 그리고 B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A는 당연히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은 데고, C도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고,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0 이상 9 이하.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치? 그러면 얘만 0 이상으로 바꿔주면 계산이 좀 수월해질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얘를 이제 0 이상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얘를 이제 x라고 치환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a는 x 플러스 1인 거지. 맞아? 이해하지? 그럼 a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면, 그럼 얘는 x 1 넘기고 계산해주면 10 나오지. 그리고 x는 0 이상 8 이하로 바뀌겠지. 나머지는 똑같고. 그래서 그럼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 일단 의미 아닌 정수에는 되니까 일단 4H10까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게 있잖아. 안 되는 거. 맞아? 안 되는 거. 왜냐면 x가 8까지, 최대 8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x가 만약에 9가 되는 경우, x가 9가 되는 경우 안 된다는 얘기잖아. x가 9가 되면은 더해서 10 돼야 되니까 9, 1, 0, 0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지. 이런 게 몇 개 있어? 얘는 고정이고 1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그런 거 3개 안 되지. 그치? 그리고 합이 10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10인 경우도 나올 거 아니야. 10, 0, 0, 0 이런 것도 되잖아.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0, 10, 0, 0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지. 왜냐면 B는 최대 9까지밖에 안 되니까.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건 또 4개를 또 빼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전체, 그러니까 가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가지수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13C 10이니까 13C 3에서 마이너스 7 빼는 거네. 13C 3은 13, 12, 11. 얘를 3, 2, 1, 6으로 나누는 거니까 2에다가 26에다가 11 곱하면 얼마냐? 26에 11 곱하면 286이네. 그치? 286 빼기 7이니까 계산하면 279 나오네. 이렇게. 이게 전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놈을 보면 되지. 1의 자리. 1의 자리. 첫 번째는 1의 자리 D가 0이 되는 경우. 맞지? 그럼 이제 써볼게. 그럼 D에다 0을 대입을 하면 X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 되는 경우를 찾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X는 또 0 이상 8 이하. 나머지는 0 이상 9 이하. 써볼까? 그럼 이거 만족하는 가지수는 3H 일단 10 써놓고 안 되는 것도 빼야지. X가 9 되는 거 9, 1, 0, 9, 0, 1 두 가지. 맞지? 그리고 10, 0, 0, 0, 10, 0, 10, 0, 0, 10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거 빼주면 계산하면 13, 12C 2니까 여기서 5 빼주면 66에서 5 빼는 거지. 그러면은 59가 나오나? 아이고야 61 나오지.
그치? 두 번째는 D가 5인 경우. 자, 그럼 D에다 5 대입하면 X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5 넘겨서 5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 X는 8 이하. 근데 얘는 굳이 그냥 얘는 3H5 하면 되네. 맞아?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3H10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이게 숫자가 5기 때문에 X가 8일 수는 없잖아, 절대로. 아까 9일 수는 없잖아. 합이 5가 되는 걸 만족하는 것만 찾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하게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럼 계산하면 7C이니까 21까지 나오지. 그럼 결국 279에서 둘이 더하면 82 빼면 되지. 그러면은 19, 197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3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c 2k-1 이라고 할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에서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일단 이거 좀 먼저 풀어봐야지. 얘는 이제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1부터 전개를 좀 하면 2nc1 그 다음 2nc3 2nc5 이런 식으로 해서 2nc, 2n-1 이렇게 나오네. 맞아? 근데 이거는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나왔잖아. 홀수. 1부터 시작하는 홀수. 그리고 앞에가 2n이니까 짝수일 거 아니야? 그럼 짝수보다 작은 홀수까지. 하나 작은 홀수까지. 그러니까 공식에 딱 부합하는 놈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에 2n-1제곱이겠네. 됐어? 그지? 그럼 fn이 이거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2n-1. 얘가 90 이상 9000 이하가 되는 n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요거 앞에 있는 거, 요거, 여기 뒤에 있는 요거, 지수 뒤쪽에 있는 거, 요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계산을 좀 해주면, 얘는 2 곱하기 2의 2n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2n 제곱이니까, 그럼 계산 가능하지? 이거 빼면은 2분의 3인가?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러면 3으로 약분 가능하네. 30. 얘는 3000. 그리고 얘는 이제 2에 2n-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럼 이 2n-1 지수가 일단 5부터 가능하지? 그치? 2의 거듭제곱에서 30 넘는 게 3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6도 가능하고, 7 가능하고, 8 가능하고, 9 가능하고, 10 가능하고, 11까지 가능하지. 11이 2048이잖아. 그치? 그 다음부터는 4000이 넘어가니까 안 되지. 그러면 되는 n값은, 얘는 이제 얼마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2n-1은 홀수죠, 홀수.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는 또 안 되겠지. 맞지? 홀수니까. 얘가 5 되려면 n값은 3 돼야 되네, 그지? 그 다음에 7 되려면 4 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5, 그 다음에 얘는 6이겠네. 이거 다 나오면 되지. 그러면 18 나오겠네.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 전개식에서 저 개수, 저 항의 개수를 ak라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어떤 특정한 항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이항 정리의 그 일반항 사용해서 계산을 좀 해봐야지. x의 r제곱, 그 다음 x분의 1에 2n-1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일반항 계산하면, 그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정리를 조금 해보면 2n-1cr에 x의 r제곱에 얘 마이너스, 지수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r이라서 정리를 좀 해주면 2n-1cr에 x의 2r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맞지? 자, 이게 이제 일반항이 될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뭐냐면 x의 2k-1제곱 개수래. 그러면 여기 얘가 2k-1 되는 r 값 찾아야지.
우리는 여기에다 원래 R에다가 뭘 넣었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그 항을 찾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은, ER-EN 플러스 1이 EK-1 되는 R 값을 찾는 거야, R 값을. R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넘기면, ER은 EN 플러스 EK, 그 다음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변을 다 2로 나눠주면, N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고 나오네. 요거네, 요거. 그러네. 이렇게 됐어? 그럼 R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그러니까 요 일반항의 R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 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때 개수를 AK라고 한다 했으니까 그때 개수는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AK라는 건 결국 EN-1C N 플러스 K-1을 얘기하는 거네. 그치? 이게 AK가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FN이라는 건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니까 EN-1C N 플러스 K-1 이걸 얘기하는 거네. 그치? 그럼 이제 1부터 또 대입을 한번 해보면 EN-1C 1 대입하면 N, 그 다음 EN-1C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N까지 가면 EN-1C EN-1까지 가네. 요거네, 요거. 그럼 얘는 잘 봐. 일단 요거는 끝이잖아. EN-1이고 EN-1이니까 마지막인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지. 그치? 뭔가 뭐 짝수, 홀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좀 몇 개만 좀 써보면 EN-1C N-1이 있겠지. 요 바로 앞에 거는. 그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쭉 까시면은 앞에 이제 EN-1C 0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2에 EN-1제곱이지. 맞아? 0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씩 늘어나가면서 끝까지 가니까. 맞아? 이거지. 근데 잘 봐. 0부터 N-1까지 몇 개냐? N개지, N개. N부터 EN-1까지 몇 개야? N개잖아. 똑같지? 그치? 그러면 결국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은 값이라는 얘기지. 이해하니?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이거는 이거의 반이지. 그럼 이거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FN이라는 거는 2의 EN-2제곱 요렇게 나오겠네.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지. 로그 8의 2의 EN-2제곱 얘가 이제 100이 되는 N값 찾으래. 그럼 얘는 로그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EN-2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3분의 EN-2잖아. 맞아? 이게 100이지. 그러면 EN-2가 300이니까 그럼 2에는 302가 되고 그래서 N값은 151을 이렇게 나왔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확률로 넘어갈게. (3번) 그 다음 확률 3번 한번 보면 자, 전체 집합이 1, 2, 3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을 택한대. 일단 부분집합은 총 2의 세제곱까지 8가지 나오지. 공집합까지 포함해서. 그지? 그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대. 그러니까 8C2란 얘기지. 8개 중 2개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서 택한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와 같고 교집합이 공집합의 확률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씩 써볼게. 별로 없으니까. 1, 2, 3. 그 다음 1, 2하고 1, 3하고 2, 3. 그 다음에 1, 2, 3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있잖아. 맞아? 그럼 이제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서 합쳤을 때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일단 서로소이면서 원소를 합쳤을 때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1을 선택을 했을 때는 될 수 있는 게 뭐야? 2, 3밖에 없지. 그지? 그리고 얘는 얘밖에 없고 얘는 얘밖에 없지. 그 다음 얘랑 얘밖에 없지.
딱 네 가지밖에 없지. 더 이상 없잖아. 그럼 네 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하면 되지. 됐어? 목을 부분집합을 좀 구하는데요. 공집합이 있는 거 제외한다 말이 없으면 다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2번 자, 이 그림같이 이제 원의 둘레에 15개의 점이 있고 A1부터 A15까지 있지. 일정한 간격으로 있대. 그리고 이 15개의 점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진대. 그때 삼각형의 내부의 원의 중심. 뭐? 어쩌라고? 뭐야? 이게 뭔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원의 중심. 어쩌라고? 이거 뭐 잘려있냐, 왜? 난? 어이씨.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그래? 별로 필요 없어서 잘랐나? 오씨, 뭐야. 차별하네, 차별. 그렇대, 아무튼.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점이 총 15개가 있잖아. 맞지? 15개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하나씩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찾는 거는 무리가 좀 있고, 기준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좀 해볼 텐데,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해볼게. 지금 이 그림에서 내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A1이라는 점을 잡았을 때,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과 선을 이렇게 이어서 지름을 하나 만들어주면, 그러면 왼쪽, 오른쪽의 개수는 당연히 똑같아지지. 점의 개수가. 둘 다 7개씩 있잖아. 맞아? 이렇게 있겠지,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요걸 기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서만,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3개의 점 중에서 이걸 하나 선택을 하고 나머지 2개를 한쪽에서만 선택을 하면 당연히 요게 이제 그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진 않겠지. 맞지? 외부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기준 하나 잡고 얘를 하나 선택했다고 치고 그리고 왼쪽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렇게 해서 내부에 들어가는 경우를 세볼 텐데 근데 그것도 막 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내부에 점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하나씩 해봐야지.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엄마지? 됐지? 그래서 하나씩 해볼 건데, 이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옆에 있는 거, A2?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선택했다고 쳐볼게. 이렇게 2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쪽에서 선택을 해야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게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일단 요거 한번 볼까? A9 먼저. 얘는 들어가나?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 얘는 아이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그치? 그럼 얘도 안 들어가겠지 당연히. 점점 더 이쪽으로 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A1, A2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준은 일단 첫 번째 점은 A1을 잡았고, 이때 두 번째 점을 A2로 잡았을 때, 그때 가능한 점이 일단 A9가 하나 있지. 그 다음부터는 없지, 그치? 없어, 이제. 그럼 A3, 이번엔 A3를 잡았다 쳐보자. A3. 그럼 요걸 잡았어. 여기를. 그때 A9를 잡으면. 괜찮네? 그 다음 A10은 이것도 괜찮지? 그 다음에 A11은 여기서부터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A9랑 A10이겠네. 맞지? 그 다음 A4는 A4를 잡았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를 잡았다고 쳐보면 얘는 A9 마찬가지 A9부터 요거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에 A10 가능하고 11도 이번엔 가능해. 그 다음에 12는 불가능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점점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A9부터 10, 그 다음에 11. 맞아? 그치? 그럼 A5는 4개 나오겠지. 그 다음 A6는 5개 나오겠지.
다음 A7은 몇 개냐? 6개 나오나? 아니네. 이거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없겠구나. 하다 보면 좀 줄겠다. 그지? 다시 좀 줄겠네. 잠깐만. 일단 좀 해보자. 괜히 오지랖이 아니라 괜히 대충 생각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했다 해볼게. 그럼 A9 가능하고, A10 가능하고, 11, 12도 가능하고, 13부터 불가능하네. 그러면 9, 10, 11, 12. 4개네, 요것도. 5개가 아니라. 그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4개네. 맞아? 모르시는 거예요. 뭐? 그치. 빨리 얘기를 해주지. 네, 확인하세요. 요거, 그 다음에, 2, 3, 4, 5개. 이거 5개 되네. 이거 맞긴 하네. 그 다음에, 7은 하나, 잠깐만, 2, 셋, 다 되겠구나. 늘어나는 게 맞네. 그래, 그래서 확인해봐야지. 아이고, 이거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얘 몇 개야? 6개가 맞나? 9, 10, 11, 12, 13, 맞네, 6개. A7이 6개. 맞네, 이렇게. 그러면 A8은? A8은? 이건 몇 개야? A8은? 아이고, 지워버렸네? 셔트. 9 가능하고, 10 가능하고, 11 되고, 12 되고, 13, 14도 되고, 15도 되겠네. 다 되겠네, 얘는. 그지? 그럼 얘는 7개가 가능하네. 이렇게 나오네. 맞지? 그렇지. 잠깐만.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몇 개냐, 이렇게? 답하면? 1부터 7까지 하면 얼마야? 28이야? 28개. 오케이, 28개. 그렇지. 자, 28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28개라는 거는, 내가 지금 기준을 A1으로 잡았을 때 28개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근데 이번에는 내가 기준을 만약에 A2로 잡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이 좀 달라지게 나오지.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기보다는 선택한 점이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A2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 28개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점이 총 15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28개씩 있기 때문에 15 곱하기 28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근데 내가 이제 기준을 잡은 게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이걸 처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2를 선택해서 내부에 들어가게 하는 점, 그런 삼각형을 찾았잖아. 맞아? 그럼 요런 삼각형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랑, 내가 이런 삼각형도 하나 셌었지.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내가 이걸로 기준 잡았을 때, 이 삼각형도 또 하나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똑같은 삼각형이 또 한 번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걸 내가 기준 잡았을 때, 이게 쭉 돌아서 요걸 기준 잡았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겠지. 요걸 기준 잡았을 때. 맞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는 몇 배가 불어 있는 거야? 똑같은 걸 지금 3개씩 셌으니까 3배가 불어 있는 거냐? 이해하냐? 기준을 A1으로 잡았을 때 이런 삼각형을 하나 셌고, 그 다음 기준을 A2로 잡았을 때도 이런 삼각형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 기준을 A9로 잡았을 때도 이 삼각형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3번을 한 거지. 이해되면 말이지? 그러니까 각각 또 3배가 지금 불어 있는 거기 때문에 3까지 나눠줘야지. 됐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돼. 140인가? 이렇게 나오네. 그지? 계산하면. 그럼 분모는 그냥 어렵지 않지. 그냥 1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됐니? 복잡하네. 그 다음에 18번. 와우. 시간이 얼마 없네.
일단 다음 시간 숙제는 그걸로 할게. 뒤에 남은 거 풀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모의고사 그거 있지 않냐? 그것도 해야 되잖아. 그거 많이 없지, 근데. 확통은 별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랑 그 모의고사 그 가형이랑 그것도 해야 되잖아. 가형 나형 있잖아. 거기 있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것까지. 뒤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의고사 빼고. 그러니까 이거 나형 지금 뒤에 나형 통계랑 나 통계랑 모의고사 있잖아, 그지? 모의고사 확통만. 그리고 가형 모의고사 있지. 이렇게 통모모. 모의고사 오해 있는 걸 확통했는 거 다. 별로 없지 않아? 한 회에 몇 문제 있는데? 별로 없을걸? 확통은 많이 없어. 그래서 이거 다 해도 그렇게 얼마 안 돼.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거 나머지 다 못할 것 같아. 시간 없어갖고 그냥 요거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랑 같이 남은 거 같이 해서 오답 하는 걸로. 오케이? 자, 일단 요놈 보면 이 그림같이 칠판에 수직으로 놓인 책상에 양쪽에 각각 5개씩 의자가 마주보며 놓여있대. 4명의 학생이 10개의 자리 중에서 임의로 4개를 택해 앉을 때 어느 누구도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건 이웃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데. 오케이. 그럼 더 좋지 뭐. 그럼 일단 전체는 10P4지. 순서 고려는 해야 되니까. 맞지? 10P4 중에서 4명이 앉는 건데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니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3명 1명, 아니면 2명 2명, 1명 3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어차피 3명 1명과 1명 3명은 뭐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만 해주면 되잖아. 그치? 결국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요거랑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3명 1명으로 나눠야 하니까 첫 번째는 3명 1명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4명 중에 3명을 일단 뽑아야지. 4명 중 3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명이지. 이제 10명 중에 있지. 그렇지. 10명 중 3명을 뽑아야지. 아니지. 10명 중이 아니지. 4명이지. 나 바보 아니야? 4명 중 3명을 뽑아야지. 43이지. 깜짝 놀랐네. 오케이. 그래? 그럼 ABC 뽑혔다고 쳐봐. 그럼 ABC가 이제, 그러니까 ABC D라고 하면, 여기서 ABC 3명 뽑히고 D 1명이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ABC가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것까지, 그러니까 얘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그거 나열하는 게 이제 곱하기 2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ABC가 만약에 위로 갔다고 치면, 얘네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각각 여기 앉혀야지. 그 여기 앉히는 게 몇 가지냐? 3팩이지, 3팩.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어느 자리든 상관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5가지 이렇게. 요게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둘둘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이거는 4C, 이건 분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곱하기 2C2 한 다음에 2팩분의 1을 해주는데, 근데 얘는 위에랑 아래가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는 게 맞지. 2패까지 해주는 게 맞지? 그럼 일단 둘둘 나눴어. 나누긴 했어. 그럼 A, B 있고 C, D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럼 A, B를 여기에 나열하고 C, D를 여기에 나열할 건데 각각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 그치? 그럼 A, B를 여기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는 그냥 이거는 A, B를 저 자리에 앉힌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자리를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쉬워. 그러니까 A, B가 앉을 거고 그 다음 의자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남은 빈 의자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나열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겠지, 생각하기가. 이해돼? 그럼 몇 가지야 이게?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치? 미쳤네? 이게 아니라 의자 3개를
미리 나열하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A, B를. 미쳤나봐. 그지? 그러니까 네 자리 중 두 자리를 끼워서 넣는 거지. 4B로. 됐어? 그러면은 그렇지.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밑에 것도 똑같이 4P. 맞지? 그래서 요 두 개 각각 계산해서 더해준 다음에 위에다 써주면 되겠지. 됐니?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요거 체크 좀 해줘. 여기까지 했다고. 그 다음 뒤에 거 이제 할 거. 뒤에 거 할 거 체크해놓고 그리고 아까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고